정기고사 대비 생명과학 2 5월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 가와다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멀리서와 파스텔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DNA를 증폭하는 기술인 PCR을 개발한 사람은 멀리스가 되겠고요. 생물 속생설은 파스테르가 말을 했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스는 1983년도에 PCR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파스텔르는 피읍이 들어갔죠. 피읍이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1800년대입니다. 정확하게는 1800년대 말에 생물 속생설을 입증하게 됩니다.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멀리스이고요. 생물 속생설은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남을 설명한 것이다. 아니죠. 생물은 생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가는 나보다 먼저 이룬 성과다 라고 했는데 멀리스가 더 나중에 이룬 성과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거친면 소포체, 골지체, 중심체 중 하나이다. 각각 써보면요. A는 거친면 소포체, B는 중심체, C는 골지체입니다. A가 거친면 소포체인 이유는 바깥쪽에 이 검은 색깔 점인 리보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A는 거친면 소포체가 맞고요. B는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A와 C는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얘들 모두 다 단일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죠. 이때 중심체의 경우에서는 막성 소기관이 아닙니다. 막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14쪽으로 왔는데요. 물질의 합성과 수송에서 리보솜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때 소포체가 두 번째에 존재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소포체의 경우에서는 단일막 구조이며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단일막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이 두 세트가 존재해야지 이중막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리보솜은 막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었고요. 소포체의 경우에서와 골지체의 경우에서는 모두 단일막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리보솜이 부착되어져 있는 게 거친면 소포체였었고요. 리보솜이 부착되지 않은 게 매끈면 소포체다라고 했습니다. 거친면 소포체의 경우에서는 분비가 활발한 세포, 즉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 분비가 활발해야 되기 때문에 분비가 활발한 세포에서 많이 발달되어져서 있다, 특히 발달되어져서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자의 소화 효소나 형질세포의 항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형질세포의 경우에서는 혹시 구조가 옛날에 생명과학 1 때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냈었었는데 얘가 바로 소포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포체와 골지체가 발달이 되어져서 있어요. 매끈면 소포체의 경우에서는 리보솜이 미부착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매끈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얘들은 칼, 질, 해, 칼슘 저장, 지질 합성, 그 다음에 해독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또는 지카렌하이드 이렇게 해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골지체의 경우에서는 소포체와 달리 막들이 각각 층을 이렇게 이루어 있고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포체의 경우에서는 막이 연결되어져서 있는 구조이지만 골지체는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은 시스터나가 층층이 쌓여져 있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했었고요. 소포체에서 이동해온 물질들이 단백질, 지질과 같은 것들이 이 안쪽에서 가공, 변형, 포장되어서 바깥으로 분비하는 경우에 나타나지게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도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시스면에서 트랜스면으로 이렇게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이동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소포체를 따라서 골지체, 분비 소낭을 따라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육모 때 설명을 했었던 리소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리소좀은 라이시스, 그러니까 세포를 분해할 수 있는 덩어리다라고 해서 리소좀이라고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일막 구조입니다. 액포의 경우에서는 식물세포의 대부분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더 식물세포에 주로 발달한 거고 동물세포가 있긴 한데 대부분 식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분량과 삼투압 조절이 해당을 했었고요. 독성 물질이나 색소, 영양소와 노폐물 같은 것들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있었는데요.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중막 구조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모두 다 갖는 것이 특징이었었고요. 얘들은 단독적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세포 내 공생설이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고요. 엽록체에는 그라나와 스트로마, 미토콘드리아는 크리스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라나와 스트로마, 크리스타와 기질, 용어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의 경우에서는 광합성, 동화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었고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반면에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서는
이화작용, 세포호흡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다시 화학 에너지로, 이때 중요한 것은 고분자였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화폐인 ATP 형태로 바꾸게 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포 골격에 대해서도 했었었는데요. 세포 골격은 단백질로 된 가느다란 소관과 섬유가 그물처럼 얽혀져 있는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굵게 굵었던 것이 미세 소관, 그 다음 중간 섬유, 그 다음 미세 섬유가 되었었고요. 미세 소관의 경우에서는 튜블린 단백질로, 중간 섬유는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 미세 섬유는 액틴 필라멘트가 해당을 했었고요. 미세 소관은 선모와 편모를 구성하고 중심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간 섬유는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로 가장 질기고 안정된 구조였었고요. 세포 내에서 세포 소기관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세 섬유의 경우에서는 이동과 근수축에 관련되어져서 있었었죠. 그래서 선모와 편모가 해당을 하는데요. 세포의 운동기관으로 미세 소관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9+2 구조, 9+0 구조, 이 구조까지도 한 적이 있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세 소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문제로 들어와서 중심체라고 하는 것은 미세 소관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있죠. 5번, 표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 기억에서 디귿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녹말, 스테로이드, RNA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 지질에 속하는 건 스테로이드이고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건 RNA가 되겠죠. 형태를 매칭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경우에서는 OX가 이미 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X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에는 둘 다 X가 두 개가 다 있지만 아래쪽에 하나만 X가 가능한 상황이고 하나는 O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니은이 R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녹말이 아니라 RNA가 되겠죠. 기억에서 디귿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1과 2의 예를, 그림은 ATP 농도에 따른 물질 X와 Y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능동 수송과 촉진 확산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고 세포막을 통한 X의 이동 방식과 Y 이동 방식 중 하나의 이동 방식은 1에 나머지 하나는 2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뉴런에서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의 이동을 결정하는 건 촉진 확산이 되었죠. 이거 생명화학 1 때 했습니다. 촉진 확산의 경우에서는 능동 수송이 아니라 확산이니까요. 확산은 ATP 소모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대신에 단백질 통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 수송의 경우에서는 ATP를 소모를 했었고요. 농도 구배를 역행해서 가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P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던 것은 ATP를 소모하는 능동 수송이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ATP 유무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Y가 촉진 확산이 될 것인데요. 그럼 왜 이동 속도가 일정해졌냐? 단백질이 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에 해당하는 Y가 1이 되겠고요. 능동 수송인 X가 2가 되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X의 이동 방식에 1이 해당을 한다. X는 능동 수송이기 때문에 2에 해당을 하고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의 O2 이동은 단순 확산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을 한다가 틀린 말이죠. 아예 확산이에요. 확산. 능동 수송 자체가 아닙니다. 세포막을 통한 Y의 이동에는 막단백질이 사용이 되죠. 둘 다 막단백질이 이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7번, 표는 생물 가와 나에서 구성단계 A와 B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감나무와 사람, 하나는 식물이고요. 하나는 동물이네요. A와 B는 기관과 조직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했는데요. 혈액은 결합 조직이죠. 그래서 A가 조직이 되겠고요. 뿌리, 줄기, 잎은 기관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잎을 가질 수 있는 건 감나무가 되겠고요. 혈액을 갖는 건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감나무가 맞고요. 혈액은 결합 조직이고요. 심장은 기억에 해당을 한다. 사람에서의 기관의 대표적인 예시가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혈액은 결합 조직인데 이 조직이 4가지가 사람은 있었죠.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상피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상결이의 근육이 신경 쓰여. 요렇게 외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우기 편한 대로 자유롭게 외우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효소 2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2
B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A는 마그네슘과 칼슘 중 하나이고 B는 생성물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물을 넣었더니 분해가 되었네요. 가수 분해 효소임을 알 수 있죠. 가수, 물을 더했더니 분해가 되었다. 이는 이성질화 효소. 이성질화 효소는 뭐냐면요. 작용기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들의 위치가 달라져서 즉 배열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얘는 가수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마그네슘이다 라고 했는데 밑에 설명을 보도록 하죠. 일단 얘는 복열족이네요. 이렇게 쫙 달라붙어져서 있죠. 동일한 양의 기질 2가 들어가져 있는 시험광 기질과 2가 들어가져 있고요. 1에 3을 준비하고 1에 3의 마그네슘과 칼슘을 표와 같이 넣었대요. 자, 그런데 2번의 경우에서는 B의 양, 즉 생성물의 양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네요. 이를 살펴봤더니 마그네슘이 첨가가 된 것이네요. 마그네슘이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서 기질의 양은 2에서가 3에서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2가 반응이 훨씬 잘 일어났죠. 그럼 기질의 양이 더 빨리 줄어들고 생성물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가다 X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서로 상보적인 가다 1과 2로 구성된 X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에서 리을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중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수소결합의 숫자를 보게 되면 GC의 경우에서는 수소결합이 3개, AT의 경우에서는 2개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완전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고리가 2개로 되어져서 있는 게 퓨린 계열인 아데닌과 구아닌이 되고요. 그 다음 피리미딘, 링 하나짜리로 되어져 있는 게 사이토신과 타이민이 되겠습니다. X의 수소결합의 염기관 수소결합 총 개수는 180개다 라고 했었는데 요 기억을 하시죠? 수소결합의 총 개수 빼기 전체 염기의 숫자를 했더니 GC의 쌍수가 되었다라고 했고요. 여기 180이 될 것이고요. A에서 1번부터 볼게요. 1에서 A 더하기 G분의 C 더하기 T는 5분의 4다. 그러면 얘가 5X분의 4X가 되겠죠. 그러면 1번 가닥과 여기 그냥 적을게요. 좀 적게 적었네. 1번 가닥과 2번 가닥이 있고요. 여러분들 A, G, C, T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AG를 더한 게 1번 가닥에서 5X라는 소리고요. 여기를 더한 게 4X니까 전체 1번 가닥의 염기 숫자는 몇 X냐면 9X가 될 거고요. 상보적이고 돌연변이 고려하지 않으니까 반대편 가닥도 9X가 되겠죠. 모두 다 상보적 가닥으로 결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A의 개수, 아데닌의 개수를 물어봤더니 걔네들이 20개다 라고 했고요. 사이토신의 개수는 24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상보적이어야 되니까 A에서 상보적이려면 타이민이 20개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이토신이 얘가 이쪽에 24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데닌의 개수는 5x 빼기 24가 될 거고 사이토신의 개수는 4x 빼기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뭐라 했냐면 전체 염기의 개수를 빼니까 18x죠. GC의 쌍이 나왔다. GC의 쌍을 다 더하면 몇이죠? 4x 마이너스 20 플러스 24가 되겠죠. 4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4x 플러스 4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76은 22x가 될 것이고요. x는 8이 되겠습니다. 그럼 8을 다 하면요. 72, 즉 염기쌍수는 72쌍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니은은 타이밍이 맞고 1에서 디귿이 사이토신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사이토신의 개수는 4x 빼기 20이라고 했는데 x가 8이니까 8, 4, 32 빼기 20이니까 12개네요. 그래서 16개가 아니라 12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포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A에서 C는 대장균, 사람의 신경세포, 장미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 모두 세포벽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포벽이 있는 건 사람의 신경세포가 아니죠. 그러면 사람의 신경세포가 C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를 갖기 위해서는 세포 소기관을 가져야 되겠죠. 장미가 세포 소기관을 갖고 대장균은 세포 소기관을 갖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장균의 경우에는 원핵생물로 펩티도글리칸 층을 갖고 있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장미는 식물세포니까 당연히 세포벽을 갖죠. A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A는 진핵생물이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있습니다. B에는 원형 DNA가 있다. 대장균의 경우에서는 원형의 DNA를 하나 갖고요. 작은 원형의 DNA인 플라스미드도 같습니다. C의 유전체에는 엑손과 인트론이 모두 있다. 진핵은 엑손과 인트론을 모두 가지고 있죠. 정답은 5번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32쪽입니다. 유전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원핵과 진핵을 비교를 해놨었는데요. 원핵의 경우 유전체가 세포질에, 진핵은 핵 속에 존재하고 있고 유전체 크기는 진핵이 컸습니다. 한 개 원형 DNA로 원핵은 갖고 있고요. 작은 원형의 DNA인 플라스미드도 갖고 있습니다. 진핵은 선형의 DNA를 여러 개로 구성되어져서 있는 걸 가지고 있고요. 원핵보다 더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히스톤 단백질과 기본적으로 원핵은 결합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진핵의 경우에서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뉴클레오솜을 형성하고 있죠. 인트론은 원핵의 경우에서는 유전자가 매우 촘촘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트론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나 진핵의 경우에서는 띄어쓰기와 같은 인트론을 포함하고 있더라. 원핵의 경우에서는 오페론과 같은 전사 단위를 통해서 한꺼번에 조절을 하는 반면에 진핵은 세밀한 조절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전사가 조절이 되더라. 고까지 했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에서 3의 조건을, 그림은 1에서 3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경쟁적 저해제 또는 비경쟁적 저해제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억은 없음, 있음, 없음을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OX를 표시를 했고요. 효소의 양 자체가 일단 적은 3번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양은 많긴 많은데 2번의 경우에선 기억이 존재했더니 초기 반응 속도가 낮아졌지만 시간이 지남, 즉 기질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반응이 회복됨을 통해 2번은 경쟁적 저해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X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고요. 활성화 에너지는 기질 농도에 관계없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모두 크기가 같습니다. S1일 때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살펴보면요. 2가 1에서보다 반응이 더 빠르게 못 일어나죠. 그래서 더 낮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소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죠.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체 촉매로서 기질과 결합을 하여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화학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을 했고요. 효소의 유무에만 영향을 받지 기질의 양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응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효소는 활성 부위를 갖고 있고 그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 기질에만 결합하여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고요. 반응열의 크기, 즉 생성물과 반응물 차이에 의한 에너지 차이인 반응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 한 적이 있었었죠. 효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가져 있지만 보조인자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 효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효소인 단백질과 보조인자로 구성된 걸 전효소라고 불렀고요. 전체 효소다라고 했었고요. 이 보조인자에는 비단백질 요소로 열과 pH에 강한 금속이온과 조효소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었던 것이 이온이었었죠.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효소의 촉매작용을 도와주었었고요. 얘들은 강하게 주효소와 결합을 해서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조효소의 경우에서는 비타민이나 유기 영양소가 변형된 것으로 대부분 유기물 분자를 말을 하고 있고요. 잘 배우진 않았지만 3단원에서 들어가져서 있는 내용들이 여기와 조효소와 관련이 되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자가 있어야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있더라. 다만 소화효소와 같은 가수분해 효소들은 단백질로만으로도 그 효소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효소의 종류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산화환원 효소의 경우에서는 수소를 얻거나 그 다음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가 환원이 되겠고요. 그 반대가 산화다라고 했었는데요. 산화환원의 정의까지가 약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산화환원이 되더라고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전이효소의 경우에서는 작용기를 옮겨주는 것, 가수분해는 물을 더해주는 것이고요. 부가제거는 가수분해는 산화 의지하지 않고요. 작용기를 부가하여서 단일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새로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성질화 효소의 경우에서는 이성질체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걸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것이고요. 연결효소는 에너지 ATP를 사용을 하여서 두 개의 기질을
연결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효소의 작용에는 온도와 pH가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었고요. 기질 농도에 따른 그래프들도 살펴보았었죠. 저해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저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저해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를 살펴보았었고요. 경쟁적 저해제의 경우에서는 기질과 유사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해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반면에 비경쟁적 저해제의 경우 활성 부위가 아닌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형시켜서 기질과 결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높아져도 저해 효과가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것의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가 높아졌었더니 해결이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경쟁적 저해제로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